세월호 기업관이 있는 진도 모듈러 한옥의 건축주 인터뷰 소개할게요. 네. 뭐 대표님 잠깐 여기 한옥마을 좀 여기 위치나 또 우리 이 한옥이 가지는 의미나 그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. 여기는 같은 남도 끝이고요. 아마 해남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. 예전에는 다리가 낳기 전에는 섬이었지만 지금 다리가 난 다음에는 해남 땅끝마을보다 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고, 좀 기본적으로 바람이 좀 세요. 그런데 바람 많이 불 때는 거의 제주도 못지않게 많이 부는 곳이고, 전체는 한옥마을인데 다른 한옥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공사했을 때, 기초공사나 이렇게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이런, 아 맞아 이렇게 졌었어야 해 이런 거.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보면 밑에서 습이 많이 올라오고 저는 그런 거는 살아볼 때 일치 없고, 마을 자체가 이제 한옥마을인데 한옥이 전체적으로 이제 갇혀 있는 느낌들이 다 안에 쪽에 들어보면. 그렇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날개를 이렇게 펼쳐 있다 보니까. 그리고 우리가 한옥마을 입구다 보니까 저희가 담을 높게 싸면 닫아 놓으면 아늑한 건 있지만 마을 전체가 답답해 보이는. 그래서 담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모양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뭐 한옥을 옛날 방식 그대로 하면은 그 기초공사가 대부분 예전에 이제 독립기초였죠. 저희들은 그런데 이제 독립기초가 아니고 매트 기초를 기본으로, 그다음 밑에는 이제 줄기소를 식으로 이제 그 힘 받는 부분은 하리 부분을 넣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제 그 기초 부분은 저희들이 FM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아마 다른 집들 지어진 여기 많이 지었잖아요. 그분들이 보면은 다르게 하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어쨌든 기초가 튼튼해야지. 특히 이런 요즘 대부분 땅들이 이게 개간한 땅이잖아요. 그 저기 만들어진 땅들이거든요. 그래서 진해력 자체가 적은 데가 많습니다. 이제 땅이 한쪽이 좀 이렇게 꺼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, 예전에는 그냥 생땅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땅, 복토의 땅에다 집을 짓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기초에 굉장히 좀 많은 신경을 많이 비우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대표님께서 또 흔쾌히 또 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펼치고 싶었는데 또 서로 그런 의견이 잘 맞아서 펼쳤고, 저희가 이제 흙집이잖아요 이게. 항상 제가 설계할 때는 이제 뭐 그때 말씀도 드렸지만 창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맞창을 떠서 바람 자체가, 공기 자체가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제가 설계할 때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인데, 어떻게 그런 부분 괜찮습니까? 저희 이렇게 맞창을 두놓으니까. 일단 시원해요. 여기도 이제 바다가 있었고 산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뭐 겨울에서 그런지 습한 건 없는데 뭐 여름 나와야 있고. 제가 뭐 이 집뿐만 아니고 다른 집을 지을 때 항상 방점을 두는 부분은 일단 공기 흐름이 잘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이죠. 거기에 굉장히 이제 뭐 제가 시민을 많이 기울입니다. 공기 흐름은 창문만 열면은 이제 집이 뭐 한옥이 숨을 쉰다는 말을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문을 열었을 때는 항상 바람이 바로 공기순환이 일어나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 공기하고 바꿀 수 있는 뭐 그렇게 하려고 제가 항상 설계를 합니다. 그 뭐 외풍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거의 아파트 수준. 그리고 외형에서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잘 지은 집인데 엊그제 갔다 왔는데 벽과 벽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갖고 안에 내장재까지 이제 벌어졌어요. 다시 메꿔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. 이게 저도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한옥 나무로 된 집에 처음 사니까 이 정도로 벌어지는구나.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 집은 그런 건 없으니까 뭐 다행이다. 굉장히 상대적 만족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. 그 사실 나무가 뭐 우리 나무는 안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. 저희도 뭐 똑같은 나무 쓰는 건데, 근데 이제 나무가 줄어들어도 아까 같은 그런 근본적인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벽의 구조나 이런 거가 전부 다 바꿔서 새로 개발한 거예요. 이제 제가
처음 제가 이제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제가 사용 부분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자부심을 가집니다. 이제 뭐 우리 나무는 변형이 없습니다. 이렇게는 제가 말을 못하고요. 변형 같은 조금의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안 생기게. 그래서 뭐 어찌됐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뭐 저희 공장에서 생산할 때부터 시공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여튼 최대한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살면서 또 자부심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막상 한옥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옥과 이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결합시킬까? 그래서 한옥과 히트펌프, 한옥과 태양광 주 고민이 됐었는데 드디어 지난달에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17,000원이 나왔어요. 17,000원을 저희는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17,000원을 나왔다는 거는 실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전기요금이 나온 건데 태양광을 쓰니까 부가세는 10% 나오니까 10,000원 정도가 나온 거고 거기에 기본 요금하고 이제 TV 수신료 등등 해갖고 17,000원이 나오는데 이 정도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다. 근데 저희 계산에는 여기 전기차가 들어가 있어요. 전기차를 따로 충전기를 빼지 않고 그냥 가정용 콘센트 그냥 꽂는 거죠. 거기까지 생각해갖고 태양광을 9kg를 얹었는데 전기요금 아낀다고.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살자. 그리고 그렇다고 석유나 일반 전기 막 쓰면은 지구 환경에 오염 이렇게 되니까 태양광을 이용하자. 그래서 근데 태양광을 막상 올리다 보니까 한옥의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바로 올리기가 좀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은 이제 따로 별도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태양광을 올리는 창고로 아예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한옥의 멋스러운 거 어떻게 좀 결합이 됐을 그나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긴 하는데 인면적인 부분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생뚱맞지 않을까 창고에 올려봤습니다. 근데 뭐 해놔놓고 사실은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의외로 어울림이 괜찮았어요, 제가.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을 했을 때의 실효성을 많이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효용성이 뛰어나지는 게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은 압도적이에요.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전기차까지 같이 사용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전기차 유류비가 제로예요. 계속 전기로 계속 하니까 그 자동차를 한 대를 쓰면서 가정에서의 전기를 이제는 저희 건조기부터 해갖고 다 사용하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쓰고 17,000원 나왔다는 것들은 이걸 만족도인데 그쵸? 17,000원 같으면 거의 에너지 많이 쓸수록 더 저희한테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그냥 뭐 일반 집들 쓰면은 잘못하면 누진세 때문에 전기집시로 폭탄을 맞거든요.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까지 저렇게 하고 이러면은 근데 어찌됐건 뭐 우리 대표님이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특히 태양광하고 이 히트펌프하고 연결을 잘 하니까 저희가 34평 정도 되는 이 공간에 이 정도의 벽 두께와 저희가 이제 인슐레이션하고 이중 단열로 하고 창문도 마찬가지 이 정도 되면은 단열이기 때문에 살짝만 에너지를 주면 밤새 갈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등급을 한번 매겨봤고 그러면은 그렇게 히트펌프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100만 원짜리 보일러를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5달 동안 50만 원 정도 한겨울을 50만 원에 하죠. 일반 아파트의 같은 평수의 도시가스 정도. 그리고 저희 정말 전기 많이 썼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사실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많은 고객들이 이 단독주택에서의 삶이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. 대부분 이제 아파트 사시다가 처음으로 단독주택에 사는데 한옥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항상 비교 대상은 아파트예요. 그래서 아파트에 계실 때 자기 뭐 이제 뭐 한 달에 도시가스가 얼마 나왔다. 근데 이 집에서 얼마 나온다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
아파트 못지않다. 아파트보다 뭐 조금 적게 놓고 비슷하던 집 조금 적게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절감이 따뜻하게 살면서 돈을 적게 내가 내는 부분들이니까 중요한 부분이죠.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건 조금 요즘은 아침 드라마에 아침 방송에 네. 많이 나왔고 주부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집의 장점을 딱 마이크 대고 네. 가장 큰 건 뭐냐 이러면 저는 바로 1순위 되는 게 라돈가스. 네. 여기는 라돈가스가 안 나오고 네. 그런 믿음과 확신을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집은 라돈가스가 안 나오면서 그 부분을 잡은 집 그리고 한옥의 매력이 있는 집 그리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살면서 크게 뭐가 이 집은 참 문제였어. 네. 그런 것들은 저도 다른 목조주택에 살아왔는데 네. 또 목욕 자체가 워낙 꼼꼼하게 하시니까 네. 그런 것도 그렇고 굳이 따지다 그러면은 이제 1년 지나니까 전체는 다는 아니고요. 네.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게 실리콘을 네. 이 부분 좀 다시 쌓야겠다. 네. 여기도 조금씩 보이죠? 네. 그 다음에 혹자는 이제 저는 저희 석가래가 갈라지잖아요. 네. 나무가. 네. 잘라지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곁대로 갈라지게 되는데 저런 분도 이제 실리콘으로 나중에 해주는 게 좋다. 네. 말씀하시는.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제 나무가 저렇게 쪼개지고 이런 부분들 조금씩 이제 금이 가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 현실적으로. 왜냐면은 우리가 나무를 말린다고 그러잖아요. 뭐 기계에 넣어서 말린다 그러면은 그러면 표면에서 약 5cm까지는 마르는데 더 깊이까지는 말릴 수가 없어요. 그럼 대부분 이제 나무가 갈라지는 것들은 이 마르는 과정에서 그 내부하고 외부의 마르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기 마른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쪼개진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거든요. 근데 보기가 이제 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르치고 나면 거기에 다시 실리콘 쏴서 보기 싫지 않게 이제 다시 갈아내고 해서 다시 칠을 하면은 완전히 표시는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뭐 잘 모를 정도로 좀 없애져 버립니다.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이제 뭐 한 2, 3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 직원이 이렇게 고객집에는 예에서 다니거든요. 그때 가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져갑니다. 그래서 뭐 근데 근본적인 큰 문제는 없고요. 한옥에 살다 보니까 다른 목조주택, 절, 궁궐 이런 데 갔을 때 그때 네. 이제 보이거든요. 네. 근데 궁궐도 갈라져 있더라고요. 다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데 가도 아무리 뭐 정말 최고의 소나무를 섰다고 해도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우리 이 나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. 잘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니 그래도 뭐 또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좀 만족하고 사셨다 그러니까 저도 보람도 느끼고요. 감사합니다. 저희 모듈러 한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가 그 모듈러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. 일단은 그 다음에 그게 무슨 한옥이야 이제 이렇게. 네. 근데 지금은 다 부러워하시거든요. 저는 모듈러 방식이 그 예전에 했던 그 목수님들이 집을 짓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변형시킨 거냐 그렇게 보지 않고 한 단계를 발전시킨 거다. 집 짓는 기술에 있어갖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굳이 옛날 방식으로 그쵸. 그 농약을 이렇게 뿌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드론을 못 들었을 때 그 농약 뿌리는 거를 변형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. 네. 발전된 형태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고 그게 드론이 대신해 주는 건데 지금 방식도 결국은 우리가 한옥의 멋과 한옥의 기능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비용적인 부분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는 모듈러 방식은 정말 획기적인 방식이 아닌가. 특히 이게 한옥에 접목시켰을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저희 판단이 요 주변의 판단도 마을 사람들의 판단도 이게 맞다. 저희가 한옥마을에서 특히 하면은 좀 고평을 받습니다. 이분들 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.
특히 이제 여기 뒤에 어머니 아까 그 파김치 또 오늘 주셔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뭐 모두를 하고 처음 온다 사진하고 그러니까 왔는데 이제 모르셨던 거예요. 나중에는 이 집의 매료가 됐어요. 뭐야? 색이 좀 나중에 변하겠죠. 아 까매집니다. 조금 더 색이 이거보다 이제 고색이라고요. 그럼 어머님 댁은 전통 한옥이고 여기 모듈러 한옥이잖아요. 그런 난방이나 뭐 그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?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네. 한 7, 80만 원 정도 나왔대요, 난방비가. 아, 월. 전통 한옥은 예, 월 7, 84평. 34평. 근데 뒷말이 더 재밌어요. 근데 그렇게 하고 따뜻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이제 지열 이용한 히트펌프를 놨어요. 거기도 신재생 에너지죠. 엄청 펄펄 끓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잡히는.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열 손실은 굉장히 그렇죠. 큰데 열 빠져나가는 열 손실보다 더 많이 떼면 되는 거니까. 예. 근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 한 3, 40만 원 정도로 줄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좋아도 예. 빠져나가는 열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렇죠. 예를 사업해야 돼. 예. 뭐 사실 바르고 막 계속 떼면 되지만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뭐 7, 80만 원 만들면 1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기름값 들잖아요. 그걸 뭐 100만 원, 200만 원 한 달에 기름값 쓰면은 따뜻하지만은 굉장히 비환경적이고 비경제적이잖아요. 이게 어쨌든 열 뺏기는 걸 최소화시켜서 한 달에 한겨울에 50만 원 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절감되는 부분들이 제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